안녕하세요. 주간창작의 끼루입니다. 엄청 조용합니다. 왜 이렇게 조용한 거 아니? 지금 추석 연휴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와중에 이렇게 작업실을 혼자 지키고 앉아서 이번 주 영상을 또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간만에 아주 흥미로운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작가분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당작소입니다. 메일이 왔습니다. 메일을 간략하게 인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끼루님. 현재 프랑스와 한국을 오가며 예술 활동 중인 문우림입니다. 75070이라는 듀오 콜렉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실험 작업을 통해 관객들과의 소통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신진 작가입니다. 끼루님이 바라보는 제 예술은 어떠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끼루님을 통해 제 작품을 소개받는 사람들은 과연 제 예술을 어떻게 관찰할지가 궁금하여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습니다. 네, 아주 짧게 인용해서 메일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꽤나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면서 75070이라는 콜렉티브 팀을 프랑스 현지인인 엠마뉴엘이라는 분과 둘이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분의 특수성이 프랑스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떤 소속감을 갖기 힘든,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에서든 약간 외부자이거나 경계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의식을 가지고 창작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외부인이나 경계인이라고 하면 좀 불안정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측면들이 작품에 많이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실제 작품들을 보면 약간 뒤통수 치듯이 아주 작업들이 팔딱팔딱 살아있습니다. 싱싱해요. 자, 우선 팀 75070의 창작의 태도를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요거부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영상물의 제목은 무에타이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다들 자기 관점이 있고 취향이 있고 그런 건데, 미술이라는 게 저는 그냥 이거 보고 이 사람들을 좋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이 투닥투닥 스파링을 하죠. 네, 뭐 실제로 경기를 하는 건 아니고 정말 그야말로 투닥투닥 무에타이라 그러죠. 태국 전통 무술을 두 분이 좀 배웠대요. 네, 처음에는 이제 팀 두 명이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을 빼려고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같이 다니다 보니까 이거 작업 안으로 갖고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보통은 이렇게 격투기 경기를 하면 중간에 뭐 라운드걸? 지금 이 맨 라운드인지를 알려주는 이렇게 팻말을 들고 나와서 한 바퀴 돌고 들어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라운드와 라운드 사이에. 근데 지금 이 콜렉티브의 두 구성원이 스파링을 하고 그 중간에 쉬는 시간에 남자분이 한 분이 나와서 이 콜렉티브의 작품을 이렇게 보여주고 벽에다 걸고 들어갑니다.
너무 웃긴 거죠 이거. 이 공동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뭐 저도 경험은 있습니다. 이게 투닥투닥하게 돼요. 예, 그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또 뭐 같이 만들어 나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사는 게 그렇잖아요. 예, 뭐 주변 사람들이랑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고 세상과 투닥투닥거리기도 하고 그런 투쟁의 연속인 건데 그 사이사이에 잠깐 숨 쉬듯이 예술 작품들이 하나씩 이렇게 툭툭 등장하는 게 창작 저런 건가 싶기도 하고 전쟁같이 살다가 잠시 숨 쉬듯이 창작하는 거 뭐 그런 생각하면서 봤습니다. 어쨌건 너무 유쾌해요. 유쾌하고 아주 살아있습니다. 자, 이분들 다른 작업을 하나 또 볼게요. 이게 제가 불어를 읽지를 못하는데 그 알파벳 표기는 제가 화면에다 해놓을게요. 뜻은 알아요. 뜻은 제가 이제 얘기를 전에 들어서 아는데 골든볼이라는 뜻이래요. 골든볼. 마지막 3분에 터진 그 승부의 쐐기를 박는 골든볼이라는 뜻의 제목인 거죠. 그래서 작업을 한번 보죠. 작업을 보면 뭐 이런 식입니다. 축구 유니폼을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축구공을 만들기도 하는데 빵꾸가 이렇게 나 있네요. 네, 이 축구공은 이거 뭐 시멘트인가요? 어쨌건 도저히 실제로 축구를 할 수는 없는 재질의 축구공도 있고요. 이 작품의 제목은 아식스입니다. 네, 그 아식스 운동화 로고가 옆에 이렇게 허접하게 박혀 있죠. 신발 이렇게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해놓은 것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요것도 귀엽죠. 요거 지금 계란판인지 과일 넣는 포장 상자인지 모르겠는데 요거 그냥 생활용품 안쪽에 축구 경기장 드로잉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손 안에 들어가는 간이 축구장 같은 거죠. 요게 이제 전체 전시 요 작품들을 가지고 했던 전시의 전경인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잖아요. 축구 유니폼이나 축구공이나 뭐 축구 경기장 같은 거를 이제 만들거나 그리거나 하는데 물렁물렁하게 좀 허접하고 귀엽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시를 한 건데 좀 물어봤어요. 왜 이런 거를 그리고 만들게 되는지 물어봤는데 이 75070이라는 팀이 프랑스 파리의 18구라는 지역에서 살면서 창작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18구라는 지역이 약간 무차별한 재개발의 결과로 생겨난 어떤 지역인 건데 좀 영세한 동네라고 하더라고요. 해외에서 이민 온 이민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이고 동양인이나 아랍인이나 흑인 같은 이제 외부자들이 이 지역에서 주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소외계층들이 모여 사는 동네인 건데 뭐 문우림 작가님 말로는 한국의 대림동 같은 데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보통 대림동 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조선족들 많이 사는 동네고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사는 동네고 뭐 대낮에도 칼부림이 일어난다든지 뭐 이런 식의 편견을 조금 가지고 있죠. 실제로 가서 보면 그냥 다 사람 사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두 예술가가 살면서 끊임없이 계속 마주하게 됐던 게 이런 식의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젊은이들이었대요. 그리고 실제로 본인들도 축구 유니폼을 항상 입고 다녔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그 프랑스의 그 유명한 축구 선수죠. 앙리나 지단 같은 선수들이 성공한 이민자의 상징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동네의 젊은이들이 약간 동경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런 식으로 나는 이민자지만 주눅들지 않겠어 라는 식의 표현으로서 그리고 일종의 반항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축구 유니폼을 입고 다니는 바이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 약간 이런 거 입고 껄렁껄렁하게 다니는 게 주눅들지 않는 그 이 동네 청년들의 멋 같은 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동네에서 보기에는 이런 옷을 입고 다니는 축구 유니폼 입고 다니는 애들은 이제 좀 위험한 애들인 거죠. 그래서 16구가 잘 사는 동네래요. 그래서 16구에 그 축구 유니폼 입고 들어가면은 그 클럽 같은 데서 다 벤치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니네는 우리랑 지금 드레스 코드도 안 맞고 좀 아닌 것 같다. 못 들어온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동네에 어떤 사회 계층에 대한 문화적인 어떤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작품의 세부를 보면 세련미나 장신미보다는 약간 해학적이라 그래야 되나? 뭐 유쾌한 게 느껴집니다. 이게 해학이라는 게 본인이 이제 그려내고자 하는 대상, 뭐 이 경우에는 축구공이나 축구 유니폼 같은 거겠죠.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좀 그늘지거나 부족한 부분들을 비난하고 뭐 부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끌어안는 게 해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예술가가 그 18구에서 실제로 거주하기도 했고 그 동네 이민자들의 애환이나 뭐
그로 인해서 좀 거친 모습들 같은 게 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뭐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부정하기보다는 긍정하고 싶어하는 그런 따뜻한 시선들이 작품의 세부에서 느껴집니다. 자, 또 다른 작업을 하나 볼게요. 자, 요런 건데요. 요 분이 임마뉴엘이라는 친구인 것 같고요. 이게 문우림 씨입니다. 네. 그 동네에서 파란색 그 장판을 깔고 이 위에 뭔가 올려놓고 팔고 있어요. 뭘 팔고 있는지 디테일을 보면 뭐 이런 식인 거거든요. 근데 좀 이상합니다. 담배 가게이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담배가 아니에요. 뭐 카멜, 말보로 뭐 이런 게 모티브인 것 같은데 이거 뭐 디테일도 웃긴 게 있어요. 여기 뭐 담배 피면 죽는다. 라는 문구가 있어야 할 부분에 75070 킬즈 75,070명을 죽였다 라든지 말보로 담배갑에는 페이크 킬 가짜로 죽인다 라든지 이런 식의 농담 같은 문구들이 있고요. 자, 뭐 이거 어디서 돌덩이나 시멘트 조각 같은 거 주워다가 페인팅한 것 같습니다. 지금 담배갑뿐만 아니라 뭐 이런 식의 핸드폰도 너무 귀엽죠. 핸드폰도 있고 뭐 가짜 양말도 있고 가짜 콘돔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다마고찌 아십니까? 다마고찌 조그만 예전에 한번 유행했던 애들용 게임기 다마고찌도 있고 닌텐도 게임기도 이렇게 돌덩이로 가짜로 만들어놨습니다. 이런 식의 퍼포먼스 자체로도 굉장히 흥미롭고 요 개별적인 사물들을 만지는 만듦새도 너무 귀엽고 유쾌한데 요 작업 같은 경우도 프랑스에서 느꼈던 외부자로서의 정체성 같은 것이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프랑스에서 좌판을 펼쳐놓고 뭔가를 파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민자들이래요. 거의 다 이민자들이고 그리고 이런 식의 좌판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대부분 짝퉁이라는 인식이 좀 있다고 합니다. 짝퉁, 그러니까 가짜 물건들, 진품이 아니라 가품인 거죠. 그래서 그런 편견이 어느 정도냐면 왜 프랑스의 까르푸라고 대형마트 체인 있죠? 까르푸에서 광고를 할 때 우리는 항상 진짜 물건만을 팝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가짜 물건 만드는 사람은 항상 동양인으로 표현을 한대요. 공장에서 동양인들이 아마 중국에 대한 관점인 것 같은데 짝퉁 물건들을 막 만들고 있는 것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까르푸에서는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 라는 식의 광고를 그냥 공공연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 75070 콜렉티브가 이 100% 페이크라는 타이틀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물건들을 실제로 팔았대요. 파는데 물건 가격을 예를 들면 이렇게 담배값 같은 게 있잖아요. 요 조각물은 실제 그 담배의 가격을 받고 팔았대요. 그리고 핸드폰 요거는 실제 그 핸드폰의 가격을 받고 팔았다고 합니다. 네, 그 파는 것도 뭐 루브르나 퐁피두나 몽마르트나 뭐 이런 좀 잘 사는 동네에 가서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되게 그 로컬한 이야기거든요. 로컬이라는 거는 파리의 18구라는 어떤 지역의 특수한 상황 그곳에서의 체험이 이런 식으로 작업화되면서 그 지역성을 넘어서 보편적인 호감을 이끌어냅니다. 뭐 사회 계층이나 빈부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인 이 작품들의 이 사랑스러운 형상에 대해서도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렇게 호감을 갖게 되죠. 이게 특수한 체험이나 특수한 맥락에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얻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영화 중에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로마라는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가 좀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 감독이 어렸을 때 체험했던 남미의 특수한 그 지역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데 결국은 지역이나 인종적 배경이랑 관계없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상을 이끌어냈죠. 뭐 어쨌건 이 100% 페이크라는 작업도 여러 가지 층위에서 흥미로운 성취들을 이룬 작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75070 콜렉티브의 작업 하나만 더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작업은 앙드레 문이라는 작업인데요.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고 지금 뭐 뒤에 배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 한국입니다. 이 4명 중에 왼쪽에서 두 번째가 엠마뉴엘이고요.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문우림 씨입니다. 근데 코스튬이 의상이 좀 심상치가 않죠. 뭐 갑이라든지 뭐 예수천국, 청량리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인 것 같은데 이런 몸빼 바지라든지 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한국적인 의상 세트인데 요런 패션으로 세팅을 해서 동묘부터 동대문의 DDP까지 일종의 패션쇼를 했다고 합니다. 길거리를 런웨이로 삼은 거죠. 얼마 전에 75070이 한국에 와서 보고 들은 것들로부터 영향받은 걸 이런 식의 퍼포먼스로 구성을 했다고 합니다.
뭐 한창 태극기 부대 네. 태극기 부대 시위가 난리였을 때라고 하는데 그건 너무 인상적인 거죠. 이 사람들이 보기에 엠마뉴엘이 보기에는 뭐 더더욱이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꽤나 오랫동안 프랑스에서 생활했던 문우림 씨가 봤을 때도 너무 낯선 거죠. 그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이 그냥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 전혀 면식도 없는 사람들한테 그냥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혹은 뭐 이 엠마뉴엘한테는 그랬대요. 그냥 외국인이라고 그 앞에서 막 미국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건 그분들의 이 옷차림이나 아주 흘러 넘치는 자의식 같은 데서 영감을 받아서 이런 식의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작업이 어떻게 보면 다소 논쟁적일 수도 있는 작업입니다. 저희는 한국의 내부인들이죠. 내부인들이고 그 애국 보수, 태극기 시위 뭐 이런 걸 보면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갖게 됩니다. 그 입장을 갖게 된다는 게 이제 일종의 당사자성 같은 건데 당사자성을 바탕으로 특정 현상에 대해서 입장을 갖게 되면은 거기서부터 영감을 받기는 힘들어요. 네, 그냥 피곤한 거죠. 피곤하고 아주 현실적인 관점으로 그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앞서도 얘기했듯이 문우림 님도 그렇고 그리고 뭐 이 같이 활동하는 프랑스인 작가 같은 경우도 뭐 완전히 외부인인 거죠. 외부인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정말 너무너무 영감을 자극하는 신기한 풍경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스스로가 발 디딘 곳을 끊임없이 낯선 눈으로 다시 볼 수 있는 게 창작자의 중요한 소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특정한 계층이라든지 특정한 사고방식이라든지 내가 발붙이고 있다라고 스스로 그냥 인정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 보는 눈이 좀 매너리즘에 빠지거든요. 그 눈이 매너리즘에 빠지면은 세상 그려내는 방식도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75070이라는 팀이 경계인으로서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가 창작에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무기가 될 수도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창작에 있어서의 성취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죠. 이렇게 75070처럼 아주 예민하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혹은 막 팔딱거리는 생선처럼 매 순간 살아있는 감각으로 세상을 보고 새롭게 반응하면서 했을 때 오는 성취도 있을 것이고 혹은 뭐 정말 무거운 고인돌처럼 한자리에 꿍 하고 눌러앉아서 그 무게감과 느린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만들어낼 수 있는 성취도 있을 겁니다. 뭐 저도 그런 게 이제 항상 고민이죠. 어쨌건 창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더 유연하고 이렇게 생생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작업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또 종종 이렇게 꾹 눌러 앉아서 좀 부끄러운 말이긴 한데 막 마스터피스 같은 작업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죠. 뭐 물론 이런 두 가지 성취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 꼭 아닌데요. 그래도 어쨌건 지금 75070의 작업들을 보면서 주변 창작자들한테서 조금 보기 힘든 활기 같은 게 느껴져서 저는 굉장히 유쾌하고 어쨌건 진심으로 응원하게 됩니다. 자,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영향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엠마뉴엘은 지금 프랑스에서 생활을 하고 있고 문우림님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활동을 좀 한동안 해보자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이게 이 동네에서 나고 이 동네에서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나와서 활동하는 한국 인싸는 아닌 거죠. 일종의 외래종인 건데 이 문우림이라는 창작자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같이 멋있게 생생하게 잘 해나가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합니다. 자, 오늘의 당작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추석입니다. 추석. 이게 젊은 창작자들한테 명절이라는 게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죠. 무사히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